미군으로서는 말하자면 임시정부의 사람들보다도 자기 말을 잘 듣는 이승만 정권이 필요했고요. 또 일제시대에 소위 말하는 고등계 형사, 한국인 형사들이 경찰이었죠. 한 10,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 듣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1949년도에 말하자면 그 자익 사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검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가보안법 아직도 있죠. 이승만 정부 때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용할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입한 사람이 33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거는 실제로 이제 자익 사상이나 활동을 했던 사람보다도 말하자면 인민위원회나 이런 데에 맞으면 토지를 무상으로 준다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 찍었던 이런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각 행정 단위에 이제 그 숫자를 늘리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 막 집어넣고 해서 33만 명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6.25가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전쟁의 북쪽을 편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7월부터 9월까지 다 이제 그 학교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게 모이게 하거든요. 다 학살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30만 명 넘게 무관 민간인들이 학살됐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때 그쯤으로 해서 거진 동시적으로 전국에서 다 일어났던 겁니다. 예, 거의 전국적으로 동시에 거의 뭐 지역에 빠뜨리지 않고 일어났고요. 이제 전쟁이 일어난 51년도에는 이제 그 빨치산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국군 편을 들고 밤에는 이제 빨치산 편을 들고 이랬기 때문에 초토화 작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이제 거창, 함양, 산청 이런 주변으로 많은 또 무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거창 양민 학살에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람이 718명인데 10세 이하가 300명 정도 되고요. 10세에서 20세가 100명 정도 됩니다. 얼마나 정말로 무관 어린 생명들이 희생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도연맹 쪽으로는 이제 특히 이제 섬 쪽에 전라도 쪽인 진도, 완도, 여기 이제 거제도는 또 뭐 지심도 이런 대표적인 섬들이 있죠. 그 수장을 했습니다. 산 쪽에서는 이제 생매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다에 가까운 쪽에는 수장을 했습니다. 유명한 회장님이 아마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아까 좀 일찍 와서 자료를 보다가 장성포의 역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지금 화면에 잘 잡아질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니까 거제경찰서 직원과 국군 토불대 옥녀봉 일대에서 빨치산들을 토불 활동을 벌였다 이러면서 거제경찰서 직원들 사진이 이렇게 한 컷이 있고요. 요 한 컷에는 한국전쟁 이전 옥녀봉 일대에서 활동한 빨치산 부대 또 사진이 있는 겁니다. 이런 귀한 사진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실리게 됐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게 이제 이게 무슨 제목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지은 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산에 가는 사람들 빨치산으로 불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만드는 거. 요거는 이름하여 이거는 산에 갔을 때는 파리산이고, 낮에는 소위 말해 지리산처럼 이제, 그전에는 거의가 그런 현상이 아니고, 산에 가서 도망가서 이제 숨어있던 사람, 저희들이 이제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있죠. 여기 이제 찍은 사진이겠지. 이 민간인들이 거제에서 특히 이렇게 많이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건 발생 지역이 번호 순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지심도가 많이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요 장성포 일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심도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수장을 시켰던 곳이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거제 경찰서에서 잡혀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엮어가지고 그냥 바닷가에 가서 수장을 시킨 거. 그것이 이제 지심도가 대표적인 곳이고, 그래서 재작년에가 우리 그 정부뉴스에서도 여기 백비수레를 와서 백비 하나 뽑아놓고 우리 진원제도 하고 이랬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거제유교회가 와가지고 거제에서 한다고 내가 통보를 받다가. 그때 수장이라면 그냥 뭐 바다에 내담새 지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수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엮어가지고 사람들 가서 그냥 묶어요. 줄줄이 묶어가지고 돌로 채워. 그래 바다에 수장 그냥 요거 묶어가지고 엮음줄로 딱 해가지고 떨어져. 그 살아나온 사람도 있어요. 일하가 나는 모르고 그 속에서 살아와가지고 평소에 지세본가 어디 그분은 한 분이 나타나지 못해가고 치마 밑에 땅굴을 파놔놓고 그 밑에서 몇십 년 살았다고요. 20년인가 거의 까지 그 밑에서 살았다고요.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제 그 줄이 풀어져 가지고 살아나온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수장을 시킨 산sak 연초 무슨 산 그쪽에서는 그냥 막 부덕을 이렇게 쭉 파놔놓고 그냥 총살을 두룩 씌워갖고 그냥 거꾸로지 뭐 다 묻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장서에서는 혹시 이제 이게 풀려갖고 나와서 숨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경남대에서 조사팀이 연초면 송정고개 협곡에서 그쪽에서 이제 학살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데 집단 총살에 의해서 731명이 사흘에 걸쳐서 수장이 되기도 했다. 파묻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장이 마산 핵무소에서 끌려가가지고 뭐 죽은 사람들 또는 마산 앞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수장을 해가지고 헐려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이제 경남 유적에서 나오는 주로 마산, 창원 저쪽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산 유적회는 바다에서 제사를 지내요. 바다에서 제사를 지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해마다 이제 마산 유적회 가고 또 경남 유적회도 가서 참배를 하고 일하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거제 유적회는 이제 딱 분류가 마산 핵무소, 진주 핵무소 그쪽에 끌려가서 거기서 우리 아버지는 그 핵무소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딱 죽었고 그다음 부산 핵무소, 마산 핵무소, 옛날에 진주 핵무소가 있었지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진주, 마산, 부산 이 핵무소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 딱 분류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연수 산거리 연수 그 산 쪽에서 학살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거제 경찰서에서 잡히가 있다가 밤에 새벽에 몽땅 묶어갖고 지심도 앞바다에서 그냥 죽인 사람들. 대개적으로 보통 그래요. 얘기를 조금 해보죠, 그죠? 아까 우리 세준영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실제는 산에서는 흙에 파묻히고 바닷가가 있는 데서는 물에 그냥 수장이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이 거제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네, 우리 거제 지역에서는 약 1,300명 추산하고 있는데 이제
학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 그러면 그 장도 있었고, 그 전후에서 대통령이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진상규명이라든가, 우리 유족들이 참여한 인물이 그 지역에서 전체 지금 한 200여 명 되는데, 우리 유족회 등록을 한 사람들이, 배보상이 1차 이루어지는데도 그때 우리 그 지역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75명, 7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통령하고 그제하고 합해가지고 이제 92명이 됐는데 그 속에 통령이 한 78명 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박우영 전 회장이 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동료를 해가지고 78명의 끼가 같이 보상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난 사람들이 95명 중에 93명 중에 그제 지역 사람들이 2사람이 기각되고 91명이 확정 판결을 받아가 보상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또 91명 중에 저 통령 사람이 7명이 있어가지고 그제 사람은 85명이 얻었습니다. 순수한 그제 사람이 85명이 배보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우리 지금 유족회 등록된 회원들이 한 200명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등록을 해놓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얼마 안 됩니다. 네,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중대충정부를 쓰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예, 진실과 하해루연위원회 진화위원회 진화위원회 진화의 규정이라는 거는 지금 그 보도연맹 관련뿐만 아니고 1950년 전후에서 그 이후에 발생한 우리 한국 전쟁을 비롯하고 또 다른 민간인 학살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식규명위원회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규명해갖고 등록된 사람들이 판결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1차의 그 진화의 규명이 끝나고 지금 2차의 지금 진화의 규명위원회 발족이 됐어요. 위원장도 선출이 됐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후속 입법도 마련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행 중에 왜냐면은 다시 이제 지난번 5월 달에 베스트 트랙 때문에 테스트 트랙이 그런 때문에 그게 안 됐다. 극적으로 그게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통과가 되고 나면은 다시 또 이제 그 후속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화의 규명위원회만 지금 발족이 되어 있어요. 진실하의 규명위원회만. 그래갖고 이제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진화위원장까지 선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 아마 전국적으로 조사를 또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회장님, 회장 어쨌든 이 유족회 회장님으로 이렇게 지금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가족사에서는 어떤 분이 어떻게 좀 이렇게 하여튼 고초를 당하시고 또 희생을 당하셨는지 좀 그런 좀 자세한 이야기 이런 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개인적인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제가 바로 낳고 난 뒤에 아버지가 저희면서 조금 그 시절에 공부를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일본 가서 아주 젊은 나이 일본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동네 안에 와가지고 무슨 큰 우리 산업 시설이 의장을 하는 시설이 제일 1위로 쳤습니다. 옛날에 예정 시대부터 이 의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우리 국민의당한테 보면 3대 의장 하면 거제 육포가 최고 큰 거예요. 그 의장이 어쨌든 그 이제 서기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지식정의를 해갖고 보도제명이라 하는 곳에 이제 그래 연유가 돼가지고 그래 이제 이제 잡으러 다니고 승무 다니다가 승무 다니고 너무 지치면 가서 승무했다 이러 우리 같은 또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들어. 아니 의장의 서기를 하는데 왜 보도연맹에 연관이 됐을까요? 그게 이제 지식인 선생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너도 나도 다 그냥 보도연맹 다 가입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게 그 뒷나사에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잡으러 다니고 이래 할 때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가 잡히고요 또. 저 치마 밑에 가서 그 집 이제 그 사이가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그 치마 밑에 숨고 있다가 잡혀갖고 해무소에 그 마산 해무소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거기 가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근데 그러면 한참 젊으셨대. 아, 이건 20대 초반이죠. 그 옛날 사람들이 결혼을 다 일찍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가실 때 아기를 5이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26살 때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17살 맞습니다. 시간에 어른 음식에 가장이나 앉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했다가 거리가도 조금 쓰니까, 자, 니는 도도이면 가려 해라. 뭐, 이런, 그런, 같은 한 물에 쌓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신 그 친구들도 그렇고, 뭐, 우리는, 나는 뭐, 내 낳고 잡혀가 있으니까. 얼굴도 모르죠. 어렸을 때 우리 회장님 연세는, 나이는? 나이, 한 살죠. 내 낳고 난 뒤에. 바로 가시 기억, 뭐. 아예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가 어렸을 때 그거 느끼는 감정은, 그걸 많이 느꼈던 것은 이제 나중에 커서 알았지. 내가 어렸을 때, 집안에 어른이 없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나를 꼭 안고 다녔어요. 안고 다녔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제 이 시대가 돌아오니까, 뺄개이 새끼 저거 온다. 그래서 내가 좀 별났던 모양이에요. 그 놀기 좋아하고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강하게 보이니까, 저놈 새끼, 뺄개이 새끼, 우리 뺐다고 이라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친아버지 그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커서 그걸 알은 거예요. 나중에 성장해갖고 알았어요. 그래, 우리 그 집에서는 아예 막 그 뺄개이 소리라는 소리를 못 듣게 한다고 네가 그 소리 들으면 얘가 약해질 거라고. 그 원인이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 감싸고 놈들이 욕을 하면 길을 막 가지고 하는 그게 우리 할머니 모습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보다 다 많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내가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또 가족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셨고 어떤 좀 고통을 당하시면서 살아오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물론 이제 시절이 어려운 시절이니까 다 어려웠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보도연맹과 관련돼서 희생되거나 하는 가족들은 이 어쨌든 국가로부터도 계속적으로 이제 뭐 이 어쨌든 가실 거 아닙니까? 수족도 받고 의심도 받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거는 이제 내가 전통적으로 이제 그 의혹을 받은 거죠. 내가 군에 가서 군에 가면 어떻게 연유를 해서 군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우리 부대는 내가 미사일 부대 근무를 하는데 그 작전 지역에서 뭐 어떤 연유를 해서 내려가라 이게야. 내려가서 근무를 하는데 또 이상하게 그것도 행정반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서무 경위를 보면 비밀 취급 인가가 나는 비밀 취급 인가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는 해도 몰랐어요. 군에 갔을 때까지는 해도. 근데 또 제대를 하는데 진급을 안 시켜줘요. 그 상병 제대를 했어요. 그 우리 시대는 그렇게 가장 미약했는데 신현조에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부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는데 내가 왜 근무를 하는 게 의아스럽고 지금도 의아스럽고 그래도 또 그 부대에 가서 행정반에 근무를 하게 된 원인도 있었고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내가 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조금 군병 생활을 할 때도 좀 탁월하게 조금 티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진급이 안 되고 그래서 제대는 난가 같이 똑같이 제대를 해가지고 그래 제대를 하고 난 뒤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행정 예시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행정 예시라는 게 있어가지고 고시 전에 치는 예시가 있어요. 그걸 1차 합격을 했어요. 이 사이 또 발령이 안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벌써 그게 신원조에서 떨어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군에 제대를 그때까지 또 몰랐어요. 군에 제대할 때도 몰랐어요. 군에 가가지고 제대를 또 해가지고 진해 사비 옛날에 우리가 국영기업체에서는 경남에서 제일 좋은 진해 사비로 공장 그 사무실 직원으로서 이제 모집을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3명을 딱 뽑는데 그 중에 선택받아서 내가 됐어요. 그런데
또 군에서 데려와가 그 시험을 치갖고 합격을 했는데 발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올라가고 이제 우리 이제 그 삼촌이 부산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전라도 쪽에 국회의원을 아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서울 올라가갖고 몇 분 올라가서 그분을 겨우 만났어요. 만나니까 자기가 고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심을 하면 그 자네는 말이야, 도저히 안 된다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그때도 또 몰랐어요. 말은 밝혀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직감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맞춰갖고 내가 행동을 제약을 받는다든지 내 느낌을 내가 못 받았으니까 난 실제 내가 노력해갖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내가 군에 제대를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이제 배를 좀 타게 됐어요. 아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만 배 선상이나 하고 배 타러 갔어요. 근무를 하는데 내가 들어갈 때 이 사람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1년 후에 네가 진급을 시켰다. 지금 그 사람이 진급을 시켜주겠다 하고 갔는데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밑에 쫄병들이 대기에 다른 분 다 진급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독일에서 조사를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사상 문제 때문에 이제 그게 연료를 받은 거예요. 주 원인이었다. 그래서 도저히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 회사에 사표를 내고 개인 회사로 옮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장, 부장, 사무까지 하고 그만뒀지. 근데 이제 회장님도 사실은 이랬는데 그 유족회 그 가족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비일비재하시겠네요. 연자제로. 아유 많죠. 그이가 그런.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좀 아시고 있는 일 하나. 좀 예를 든다면 나는 너무 이야기를 몰라요. 왜냐면 내가 너무 피로가 되는데 너무 이야기 듣기도 싫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그 자기들이 무슨 우리 거제 지역에서는 뭐 공직에 근무했다든지 무슨 뭐 어떤 관계에 나갔다든지 잘나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기들 우리 부류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순수하게 노력하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기반을 구축하고 그런 법들이 없어지고 하니까 떳떳하게 나와서 생활하는 거지. 우리가 성장한 과정에는 아예 그 길을 못 살았어요. 어쨌든 집필까지는 다 통과가 되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취직해서 번번이 막히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제 배를 타다가 들어가서 이제 개인 회사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개인 회사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이제 좀 더 성장을 하고 싶다.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회사에 이제 신규 회사로 갔다가 거기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내가 다시 개인 회사로 옮겼어요. 옮겨가갖고는 개인 회사 하니까 뭐 잘하니까 가라도 시켜주고 부장도 시켜주고 뭐 상무도 시켜주고 했지.